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박지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3분기 0.3% 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건데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요즘, 우리 경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경영인과 함께 우리 경제의 해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킹메이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원방테크 구자겸 회장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원방테크와 MVH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지난 화려한 경력들이 궁금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화려한 경력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사업가로 쭉 몇십 년을 일해 왔고요. 1984년도에 MVH 코리아는 이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M&A를 시작하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MVH 코리아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군입니다. MVH 코리아라는 건 이제 이런 어떤 그 진동, 소음, 불쾌감 같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품을 하는 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원사, 소재 이런 부품군의 수직 계열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된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라고 2013년도에 이제 그 상장된 소재 전문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요. 거의 같은 해에 저희 MVH 코리아도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자동차 부품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한 2017년쯤에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고객사인 현대하고 많은 전기차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토탈 배터리 어셈블리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수직 계열 원사 소재 부품이나 수직 계열화에서 좀 그 다른 군으로 넘어가는 수평 계열화를 한번 해보자 하고 저희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주로 2차 전지하고 드라이룸 많이 쓰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원방테크를 인수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에 또 한 2년 후에 또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한 화려하다기보다는 쭉 이어오는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원방테크 이야기부터 잠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원방테크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원방테크는 이제 1989년도에 설립된 한 30년 정도 된 회사고, 한 4년 전에, 4, 5년 전에 저희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방테크는 저 HVAC이라고 이제 히트,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하는 그런 뭐 일반 가정집에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초대형으로 만드는 그런 HVAC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온도 정도를 이제 조정하는데 습도 정도도 하죠. 그런데 이제 주로 반도체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그 2차 전지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가 없고, 그다음 또 바이오룸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균이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특수 목적의 설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와, 대단한데 사실 원방테크가 올해 무려 3,700억 원의 수주를 받게 됐습니다.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방테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이 뭘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징은 뭐 저희 경쟁사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주로 전 세계 최고급 반도체에 들어가는 클래스 100. 그러니까 약 1입방미터 안에 먼지가 100개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클린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체 생산 설비를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하지 않고 자체 생산 설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나가야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에 제조 설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절대적인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안전사고나 이런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모듈 리프트에 의해 가지고 재해 제로 프로그램으로 지금 상당히 저희 고객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듈 리프트까지 개발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안정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어떤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최대 고객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SK 온,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5대 글로벌 500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하고 주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이 이제 반도체 르네상스라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하고 싶어서 소니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반도체 공장에 설비를 하는 회사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소니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장을 저희가 똑같이 삼성 반도체가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전에 배웠던 그 기술을 일본에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한국 고객들이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 동남아시아 주로 이제 그 베트남, 말레이시아 되겠습니다만 이제 진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로 해가지고 폴란드하고 헝가리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동반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동반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원방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MVH 코리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MVH 코리아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맨 처음에 제 인사 드릴 때 저희 친구하고 같이 이제 MVH 코리아를 원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한 두세 개 인수하면서 이 통합된 회사 이름을 짓자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뒤에 무슨 이제 택이나 기술자를 집어넣고 싶었고 제 친한 친구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냐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할 수 있는 MVH에다가 한국에서 지금 제조업을 할 거고 나중에는 해외 진출할 거니까 MVH하고 코리아를 붙이자. 그래서 다른 이견 없이 바로 이름이 MVH 코리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십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유래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MVH 코리아가 사실 올해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이유는 20년 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였거든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진짜 젊은 패기였죠. 젊은 패기였고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인수할 때가 IMF 바로 전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IMF라는 거에 대한 그 예상을 못할 전이니까 아주 희망차게 인수를 했죠, 회사를. 그래가지고 물론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의욕적으로 했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태동기 10년을 IMF를 굉장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잘 극복을 했고 그래서 태동 10년 동안은 이제 기술적인 그 좀 레벨업을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은 이제 주로 현대기아가 전 세계를 나가면서 세계적인 그 글로벌 회사로 커나가는데 저희를 이제 다행히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같이 급성장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은 이제 선진국 중심의 이제 그 시장으로 다시 또 동반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나름대로 좀 성장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NVH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네네. 고객 지향, 품질 지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처럼 이런 큰 성과를 내시는데 아마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IMF 때 그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막 바로 후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지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 다시 좀 안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때 제1호 부품 소재 기업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국제과제로
뭐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뭐 한 그때 저희가 이제 지원받은 게 한 4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매칭 펀드로 투자 회사들이 그만한 금액을 갖고 오면 국가가 40억을 빌려줬죠. 사실은 뭐 다 빌려준 건 아니고 반은 빌려줬죠. 그리고 저희도 내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그 당시 저희가 인수했던 회사의 매출이 한 130억일 때 저희가 연구소를 약 100억 주고 지었습니다. 그게 아마 IMF와 거의 동시시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기술 쪽이고 엔지니어다 보니까 지금은 무모하죠. 근데 어떻게 매출 130억인데 100억 주고 연구소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짓는 게 글로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글쎄요 좀 엉뚱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MBH 코리아의 기술력 자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전 세계의 풀 스케일의 비클이라고 합니다. 그 풀 스케일의 자동차를 집어넣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랩을 갖고 있는 나라도 한 3개쯤 되고 기업체도 한 5개 됩니다. 그중에 저희도 MBH 코리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한 5,000평 대지에 한 2,500평이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보면 교수님 그게 보통 생산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모든 그 R&D를 풀 스케일로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사실 이제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신이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쪽 관련된 연구를 또 많이 하니까 회사 내에서는 뭐 V는 볼트라 그래서 이름을 살짝 네. 바꿔서 이제 노이즈 볼트, 그다음에 이제 하시니스는 주로 히트라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열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내부적으로는 달리 부르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R&D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품 소재 1호 기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어디 회식 자리를 가더라도 자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100억 이상의 지원을 받았고 곱하기 10배 이상 몇십 배의 세금으로 돌려드렸다. 그래서 국가가 가장 성공한 벤처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국가에서 제1호 기업으로 선정된 아마 제 기억에 틀린지 모르겠지만 한 12개인가 13개 기업이었고 몇몇 기업들은 다 상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또 지금은 또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사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으셨기도 했고 또 많이 돌려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MB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뭐 어떤 일부는 또 대기업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R&D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제 고객들이 그 R&D를 하는 거에 대한 시간 여유를 별로 안 주고 두 번째는 R&D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것들을 원가에 이렇게 고려해 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런 주로 오로지 생산하고 품질만 하는데 시간과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조금 국가적인 지원이 더 제가 받았듯이 그런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8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업계 수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요. 이미 회장님께서는 외환위기를 겪으셨고 수출 관련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출의 어려움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갈등, 특히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뭐 굉장히 환율이 요동을 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한테 힘든 거는 물류 대란에 의해서 물류비가 선박에 지불하는 물류비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물류가 약간 그 서로 상쇄되는 면도 있었지만 워낙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같은 중견기업도 수출에는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고요. 뭐 최근에는 나름대로 이제 물류비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면들 그다음에 이제 약간 국가나 이제 지역 간의 이기주의 이런 걸로 나름대로 무역 수지의 적자를 기록하지 않나. 근데 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 네네. 자동차 시장에 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미 불황을 느끼고 계신지, 혹은 전기차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는 그 불황이라는 거에 좀 맞지 않게 아주 공격적으로 이런 설비와 시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족 현상을 1년 이상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복스바겐하고도 이제 꽤 많은 거래를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복스바겐에 도착해서 복스바겐 본사 가면은 거기 중국들이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현대는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 반도체 어려움 점인데요. 뭐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도 뭐 2배, 3배 커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한 2년간 자동차와 전기차 관련된 반도체 시장이 좀 커지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무려 3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이 투자에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지원이 기업 운영에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한이라는 표현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단비 같은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런 지원과 동시에 또 그 용적률도 상당히 나름대로 한 40% 이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고객인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도 평택에 이제 팹을 한 12개를 할 수 있는 걸 18개로 그다음에 9개는 12개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단비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시군요.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한 말씀, 위로의 말씀 해주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계신 우리 모든 기업인들한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 위로와 경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노력, 끈기, 책임감, 기술력 해서 그런 이제 위기 극복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그 터널을 지나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보다는 적어도 실현 가능한 그 영어로 얘기하면 노멀 시나리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와 노멀한 케이스를 갖고 그다음 베스트는 지워버리고 그렇게 위기 관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조금 더 그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저희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또 무슨 사업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바로 또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쳐다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그야말로 뭐 뜨거운 가슴과 아주 차가운 머리를 가질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희 경영대학 교수로서 네네. 경영 철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사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은 제가 이제 직접 지었는데 저희는 좀 프로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자가 저희 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막 떠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저희 신입사원들이나 회사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아주 뭐 굉장한 경력을 갖고 있는 고참 중역 모두 똑같은 프로로 대하고 또 프로로 일을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로 향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켓은 우리의 시장은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 향하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에 봉사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경영 철학이고요. 뭐 하나 더 붙이자면 뭐 인재 양성인데 참 어렵습니다.
예, 그게 참 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더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철학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예전부터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꽤나 적극적이신 편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거를 철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은 특허 10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매출 10원도 중요하다. 보다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회사는 아직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M&A를 할 때 이 회사의 매출이 건전한 매출이냐,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이냐, 크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건전한 매출이냐,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매출이냐를 보고 그렇게 시작해서 한 게 저희가 M&A를 아마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기업 수준의 이사회를 꾸려서 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 인사 비중을 또 높이신다고요? 네. 뭐 저희 세대까지는 이제 좀 오너다 아니면은 뭐 전문 경영이다 이런 그 구분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전문 경영인과 그다음에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똑같은 위치에서 공존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세대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다음 세대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앞으로의 경영자들의 미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의 앞으로 목표와 그리고 계획,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 급성장하고 나서는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은 역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도전하는 게 진정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공장 설비부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하고 EV6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 모듈과 패키징을 저희 엠베이스 코리아가 다 조립해서 검수해서 자동차한테 납품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품과 조립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선진국에서 한번 진출을 해서 어나더 1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아마 선진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뭐 목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내년 초약의 경우에는 무려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막상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회장님과의 인터뷰가 또 많은 분들의 어두운 터널 속에 희망의 빛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원방테크 부자경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